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가 하루 종일 내렸고 지금도 이 요 옆 창문을 통해서 빗소리가 들리는 그런 밤이네요. 열린 공감 금방 끝났죠? 네. 오늘 그 일두법사님 방송이 없으신 관계로 제가 시민언론 열린 공감의 방송이 바로 끝나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날이 올 때까지 님이 벌써부터 오셔서 딱 출석부 찍고 가셨어요. 그리고 커피 향기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레피리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도 무슨 뭐 뉴스거리 있나요, 레피리님?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나무님, 오늘 이렇게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유독 커피 향기님, 커피나무님 이 커피와 관련된 아이디를 가지신 분들이 등장하시니까 제가 유독 눈길이 더 갔습니다. 정재준님 반갑습니다. 그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 기각됐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한 일인데 참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구몽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주리님, 네, IMF 다시는 오면 안 되죠. 네, 금이나 달러가 최고라고 하셨어요. 크리스탈님, 네,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뚜벅이님, 열공 끝나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파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탐라님, 쿵쿵, 콩콩인가요? 콩콩인가요? 오셨습니다. 정재준님, 소소한 알짜 방송. 이거 저에 대한 평가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원님, 시민열공 보고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김일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선희님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DSM님, 네, 바로 방송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제가 셋업을 탁 해놨죠. 네, 최정희님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부처님 어서 오세요. 네, 비오는 이 밤이 참 좋죠. 왠지 밤인데 비가 한 막 폭우 아니고 약간 폭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이렇게 창문 너머로 요 비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 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민사임당님, 시민열공에서 바로 오늘은 요 시간이 탁 이렇게 이어지니까 시민열공 보시고 바로바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포트폴리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피오나 공주님, 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계셨다고. 네, 백살공주님, 아이디 멋있습니다. 네, 유금이님 심콩하고 인사하셨습니다. 크리스탈님 심콩. 이 심콩이 이게 참 의외로 이게 참 어필하는 그런 닉네임인 것 같아요. 이 참 여러분 이 닉네임 지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게으른 농부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이렇게 또 채팅창에 써주셨습니다. 한결이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정희님, 노나라 10만 뷰. 제 능력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매 영상마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봐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는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네, 시민열공 시작하면서 올라갔다 노나라 영상이 10만 뷰 딱 찍었어요. 이 열린공감 관련돼서 영상은 워낙 다른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좋아서 뭐 제 개인 채널인 이 신경수 TV에서는 솔직히 뭐 1000회 정도만 찍어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열린공감 쪽에서는 시민 열린공감 그 열린공감 쪽에서는 한 10만원 찍어야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회수 찍었다 이렇게 하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한결이님, 손가락을 왜 다치셨어요? 많이 다치셨나봐요. 이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큰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로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오셨나봐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그 열린 공감을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우리 사회가 또 지탱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 산자부 장관 백운규 장관이죠. 네, 저는 사실 그 반반이었어요. 워낙에 그 계획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고 기소라서 이게 좀 사실 한 약간 좀 되는 쭉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다행히 기각이 됐네요. 구속영장이.
이게 참 당연한 일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그 결과를 접해야 되는 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조구목님, 어, 조, 조댓구알은 사랑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알람입니까? 처음 봤습니다. 네. 컨비네이션, 네 글자 컨비네이션, 좋습니다. 네. 백설공주님, 맞아요. 탄핵 마일리지 점점 지금 오늘 장난 아니었어요. 네. 로나님, 나라가 심히 걱정. 아마 우리 민주 시민들께서 똑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말리님, 심콩 박사님 성격이 깔끔하신 편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깔끔한 걸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깔끔한 편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네. 뭐 먼지나 뭐 이런 향, 냄새 뭐 이런 거 좀 예민하고요. 네. 좀 깨끗하고 정리정돈되고 깔끔한 뭐 그런 스타일 좋아하긴 합니다. 참고로 저 A형입니다. 네. 조구몽님, 그쵸? 아마 그런 것도 없지 않을 거예요. 슬쩍슬쩍 간 보는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 건도 그렇고. 네. 내시조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두일법사님 방송이 없으셔서 덜 바쁘신 저녁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은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이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초록빛 전계숙님, 어서 오세요. 항상 라이브 이렇게 찾아주시네요. 정말 이렇게 꼭 찾아주시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드립니다. 말리님, 주변 정리와 용모 단정. 방송이니까요. 방송하는데 이렇게 하고 해야죠. 저도 무슨 뭐 방송 안 하거나 특별한 뭐 이슈가 없으면 집에서 막 게으름 피울 때는 잘 씻지도 않고 뭐 머리도 잘 안 감고 그래요. 막 3일 동안 머리 안 감을 때 있어요. 일 없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을 땐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방송 바로 직전에 반드시 하는 것, 뭐 양치질도 해야 되고, 일단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느낌이 좋아야 되니까. 아무리 뭐 이게 사실 방송이니까 이런 향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티가 나냐면 제 입안이 좀 찝찝하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방송하기 전에 양치를 한 5분 10분 전에 양치를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따 필링이 좋으면, 기분이, 느낌이 좋으면 표정도 밝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리는 제가 아주 하려고 노력합니다. 뚜벅이님 또 좋은 말씀 남겨주셨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모두에게 행복이 있으시길 하신다고요. 네. 최혜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마음이님, 맞아요. 2교시 휴강이에요, 오늘. 네. 가족, 김 작가님께서 좀 체력도 보충하시고 가족분들과 시간을 아마 보내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글 올리신 걸 보니까 이 주변에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좀 오늘 쉬시는 것 같아요. 네. 김기숙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일한님, 열공 보시고 심콩 박사 보러 오시는 게 일과수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미숙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마이크가 한 90%는 합니다. 마이크가 좋으니까 이게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님, 예, 루틴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 학생들하고 같이 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뭘 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정해진 루틴이 있어요. 그게 조금 어긋나면 조금 불안해하고 약간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불편한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울진님, 어서 오십시오. 조선이님, 맞죠? 네, 오늘 2교시 휴강이라서 눈치 빨리 나머지 공부반이 2교시 시간을 차고 들어왔습니다. AJN님, 김두일 작가님과 번갈아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 김두일 작가님 방송을 눈치는 봐야죠. 김두일 작가님 방송이 먼저고 김 작가님 방송 후에 제가 하는 거고, 김 작가님 오늘은 방송 안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채우는 겁니다. 저는 똑같이 번갈아 가서 하는 입장 아니에요. 정경수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민님, 강지민님, 네, 유튜브 방송만 찾다가 AI가 여러 가지로 인도하셨다고요. 저 심콩 박사 누군지 모르지만 민주진영 편이라 우리 편인 듯해서. 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은 마음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님, 네, 아유, 당연하죠. 그 여러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유금이님, 아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스트도잇님, 방송 제목의 방송 내용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의 방송 내용을 적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딱히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잘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어서 방송 내용을 적기가 좀 그랬는데, 그 다음 영상부터는 추가적으로 방송 내용도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재준님, 보충 가인데 이거 나머지 공부 개념인데 공부들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이렇게 휴강이면 다 놀러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휴강인데 나머지 공부를 들으러 오셨어요, 다들. 리틀 테네시님, 어서 오세요. 아유,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울진님,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퇴근 준비하신다고. 요즘 일이 많아서 바쁘시다고. 몸은 피곤하셔도 바쁘신 건 참 좋은 일이죠. 네, 오르막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내추럴 라이프님, 민주당 목소리만 큰 자들은 역행만 합니다. 다 욕심 탓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민주당의 목소리 큰 사람들은 다 욕심 채우려고, 자기 입속 채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레피리님, 심콩 그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레피리님. 그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인포메이션 좀 주십시오. 박보혜님, 시민 언론 열공 애청자이시라고 직접 소개해 주시고 오셨습니다. 아유, 마음이님께서는 제가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좋게 평가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AJ님, 아유, 그러니까 제가 묻어가는 거예요. 예, 열공 방송 나오고 김두희 작가님 방송 나오니까 그 좋은 기분이 이렇게 저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 좋은 기분으로 저를 봐주시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교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저도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로부터 얻는 것이고. 박미숙님, 네, 고맙습니다. 깨시민 화이팅입니다. 알파님, 어서 오십시오. 504님, 제 팬 되셨다고요? 제 팬 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네, 랭글러님, 네, 가뭄에 단비가 내려서 정말 좋습니다. 저희 마음도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겠지만, 저희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그동안 좀 불편하고 어려웠던 저희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뉴스들이 좀 있었고, 또 이 가뭄에, 이 엄청났던 가뭄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양의 비가 요 며칠 내리고 오늘도 많이 왔죠. 네, 어제 밤에도 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가 저희 부모님 댁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개인주택이거든요. 그래서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가, 마당이 있어요, 밖에.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부작용으로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 어제처럼 새벽에 비가 많이 오면 깨요, 제가. 예. 추앙추앙님께서 울진님께 또 위로를 또 해주셨네요. 폴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점 운영하시는군요, 울진님. 학교 도서관 납품 준비하면 그건 좀 괜찮겠다, 그죠? 네, 잘 모르지만. 추앙추앙님, 마이크 안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네. 그 소리가 지금 오늘 잘 가고 있나요?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지금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소리가 강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해서 오디오가 어떤지 여러분 알려주시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마음이님께서 오늘 마음이 좀 힘드셨다고. 오늘은 항상 뭐 그렇지만 이 심콩 박사의 라이브 방송은 편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곰마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님 감사합니다. 유난희님께서 오늘 채팅창에 이렇게 글 남기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갑다는 인사 해주셨습니다. 조구몽님은 폭식으로 스트레스 풀었다고. 잘하셨습니다. 가끔 필요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네. 레피리님 너무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말씀하지 마세요. 저 힘듭니다. 네. 개구리 소리는 안 들리죠. 예,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들렸어요. 여기가 논 막 있고 그래서. 근데 신도시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는 없어졌어요. 예. 대신 이제 아침, 저녁에, 밤, 새벽 이럴 때는 공기는 좋아요. 정주리님 남부지방 쪽 남부지방은 또 많이 안 왔나요? 오르막길님 네 한밤의 빗소리 좋습니다. 와이파랑새님 어서 오십시오. 윤주아님께서는 오늘 오랜만에 외근 최고의 폭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앙추앙님 좋은 말씀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랭글러님 네 1만 뭐 조만간 되지 않겠습니까? 저 뭐 제 마음은 이미 뭐 한 10만 정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와주시는 분들께서 계속 와주시니까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뭐 이미 제 마음은 구독자 5만 10만 된 그런 기분이에요. 네,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100명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막 동원해 갖고 한 게 20 몇 명이었어요. 맨 처음에 할 때 제가 노인 관련 컨텐츠로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땐 100명 만들기가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시니까 전 너무 행복하죠. 네. 언젠가는 또 10,000명 되고 5만 명 되고 10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시는 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천사님 어서 오십시오. 레피리님은 굉장히 아주 현실적인 그런 풍자를 해주셨어요. 성북동에서 나폴레옹 말 뒷급에 차여 날아갈 정도로 비가 와야 한다고. 네. 그 나폴레옹 빵집이 저희 삼선교잖아요. 4호선 지하철 4호선 그 한성대학교 저 항상 왔다 갔다 하던 그 동네고 삼선교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릴 때는 그 해화동에서 많이 만나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뭐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강북구죠. 지금은 강북구로 변했죠. 네, 강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녀서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는 그 이동 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북구에서 동작구로 다녀야 돼서 지하철 4호선을 자주 이용했어요. 그래서 동선이 도남동, 삼성교 뭐 그리고 해화동, 대학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빵집 얘기 나와서 참 별대를 정말 사람들한테 좀 고급져 보이고 이게 드러나 보이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은 했습니다. 김호견님 어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블루사파이어님 뇌가 풍성해진다고요? 뭐 기분 좋은 말씀이니까 제 뇌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리르 테네스님 고생들 하시는데 남쪽으로 여행 가신다고요? 서울에서 동기들 12명이 오셔서 가셔야죠. 가셔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좀 많이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추앙추앙님 네. 그 마음만큼은 네 여러분들 막 구독하라고 막 애쓰셨고 열공을 위해서 또 밭 가셨던 그 마음만큼은 아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정재준님 맞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거꾸로 가는 대통령은 처음이죠. 네. SJ님, 처음 오셨다고.
인사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성효님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좋습니다. 저 수고하는 게 없습니다. 네. 신박사님 열공해서 얼큰. 윤주아님, 아 제가 지금 그래서 저 그 PD님한테 얼굴 좀 작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열공해서 좀 얼큰에 들어가죠 제가. 네. 그런데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네. 그래서 이 제 방송할 때는 항상 이 얼짱 각도를 유지합니다. 네. 아 내시조니님은 강북구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신일고등학교 아니냐고. 아 레피리님은 그 사이에 검색하셨어요? 네. 네 신일고등학교 아니고 네 영훈고등학교입니다. 네 그 지역의 유일한 남녀 공학이었죠. 네. 아 정말 그 조구목님 열공분들 대체적으로 어우 완전 위로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르막길님, 네, 그래서 제가 이 얼짱각도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네. 아유 랭글러님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인물이 훌륭하다고. 네, 아 감사합니다. 마음이님, 아 유그 맞아요. 근데 보면 박사들 보면 머리가 커요. 네, 교수님들 보면 저보다 더 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네, 박사들 머리 커요. 네, 그건 아마 통계적으로 그럴 겁니다. 어? 열공의 심혁 기자님 오신 것 같은데요? 열린공감 심혁이라고 아이디가 뜨는데 여러분 인사 좀 나눠주세요. 심혁 기자님 오셨어요. 우리 심쿵 기자님 오셨습니다. 심쿵 기자님. 아유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혁 기자님, 심쿵 기자님, 심쿵 박사의 방송에 또 심쿵 기자님 오셨습니다. 아유, 네 심쿵님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쿵 방송에 심쿵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심쿵 기자님께 많은 힘을 또 빡빡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오늘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심혁 기자님을 억지로 막 이렇게 막 한 거죠. 제가 심혁 기자님은 막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가서 아 같은 심씨고 아 심쿵이신가 제가 심쿵합니다. 막 이렇게 억지로 엮었는데 너무너무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방송 잘 하라고 이렇게 또 격려도 해주시고 따로 그러셨어요. 제가 아,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뭐 같은 또 심씨고 하니까 형님뻘 되시니까 좀 까부는 편입니다. 근데 또 이해해 주셔서 제가 깊은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진짜 안 나오셨죠? 네. 그래서 아마 리르 테네스님 심쿵 기자님 누구신지 소개를 새로 경기일보에서 계시다가 그 얼마 전에 열린공감으로 오신 영입되신 능력 있는 베테랑 기자십니다. 네, 심혁 기자님이시라고요. 네, 네 목소리가 아주 심쿵하다고 해서 이 심쿵의 그 네시조니님 메시지 누가 자꾸 지운다고요? 지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저희 방은 스패너도 없고 그래서 아마 그렇죠. 예, 저희는 예 그렇습니다. 네. 울진님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어두운 밤입니다. 네. 정재준님 CBS에도 계셨었군요. CBS도 계셨다가 경기신문 거쳐서 탐사보도 위주의 베테랑 기자로 능력을 인정받으셨군요. 네.
어떻게 오늘은 또 심혁 기자님께서도 와주시고 해서 참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아, 벌써 뭐, 야,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데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오픈하면 100명 정도는 그냥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아니요, 저는 그 제 채팅 그 창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굳이 스패너로 바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이 뭐 일두법사님 채널처럼 사람이 많아지면은 인원이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희 방에는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그것도 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적당히 무시해 주시고 적당히 또 갈고 주시고 하니까 이 여러분 전부가 스패너 역할을 해주셔서 딱히 책임을 지어서 몇 분을 바쁘게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시조니님께서는 김두일 작가님 방송에서도 스패너 하시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편하게 그냥 참여하시는 것이, 네, 맞습니다. 네, 네, 내시조니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이 딱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는, 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제가 고민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준비한 얘기를 좀 먼저, 오르막길님께서 학생들 최대 몇 명 듣냐고. 뭐 대중 없죠. 근데 제가 처음에 한국 와서 시간 강사할 때 맨 처음 강의한 곳이 서울여대에서 사회복지 개론을 처음에 강의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첫 강의를. 예. 첫 강의를 한 200명 정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강의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뭐 영어 강의, 제가 영어가 조금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중대에서는 영어 강의를 두 학기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인원이 좀 많았어요. 한국 학생, 외국 학생 해서 한 7, 80여 명 됐었고, 그리고 대학원 강의는 소수 정예잖아요. 그래서 뭐 7명, 8명이랑 수업할 때도 있었고, 그거는 학교마다 강의마다 그건 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뭐 한 100명, 200명 앉아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넓은 강의실을 주니까 넓은 데서 마음껏 쫙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막 제가 기분도 웅장해지고 막 좋은 것 같아요. 강의실이 조그마면 저도 막 움츠러드는데, 강의실 큰 데서 많은 학생들 앉혀놓고 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다는 아니지만 맨 뒤에는 항상 수업을 안 듣지만 중간 앞에까지는 강의를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 저도 그 교감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몸이 이상하게, 또 몸이 막 이렇게 피곤하고 막 목이 잠겨 있다가도 강의만 하면 컨디션이 막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예, 예. 요즘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죠. 처음에 저 50분 정도 오실까 했는데 그 첫 방송이 50분 이상 오셨더랬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많이 들어오시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죠. 네. 심쿵 기자님께서 저 심쿵 박사를 응원하라고 오셨는데 위로 받으신다고. 역시 저희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오시는 분들은 위로를 주시는 데는 특화된 분들인 것 같아요. 심혁 기자님께서도 위로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혁 기자님 위로 많이 받으시고 에너지가 많으셔야 또 힘들고 어려운 이 탐사보도를 하시죠.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예. 기자분들 그 취재하시는 거 보면 전 못해요, 그렇게. 일단 상대방이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에 대해서 좀 꺼려하고 이렇게 좀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 헤집고 들어가서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나, 저는 못해요, 그걸. 예. 학교 학생들이야 뭐 어차피 제가 갑이고 학생이 을이잖아요. 그 강의실 안에서는 저는 뭔가를 가르치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뭔가를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기자님들 탐사보도 하는 건 그건 또 개념이 다르죠. 네. 리르 테네시님, 버지니아주 한 호텔 식당에서 늦은 아침 식사 하면서 청취하시겠다고요? 동기들한테 저 소개하고 계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겠습니다. 브런치를 친구분들과 이렇게 가까운 분들과 브런치를 함께 하시는 여유 있는 아침 시간 되시는군요. 피노키오님은 강릉바다
보러 가셔서 마음 다스리고 이제 들어오셨다고. 아, 참. 김기득님, 140명이면 대강의실 인원보다 적은데 그래도 힘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 라이브 방송에 와주신 140여 분, 지금 150여 분 돼가시는데요. 저하고 무슨 학교 어디 소속으로 엮여 있지가 않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등록하고 여기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 라이브 방송을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100%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느낌으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하고의 여러분들 140분이 학생들의 1000명, 1400명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것도 없고 학점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적을 좋게 드리는 선생도 아니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허접한 제 방송 내용 그렇게 뭐 많지 않고 부실한 제 방송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또 맞장구 쳐 주시고 그거 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신 분들끼리에 또 이런 교감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데 100여 분이 오시고 100여 분 이상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김두일 작가님 방송도 그렇고 열린공감의 방송도 그렇고 동접자 수가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주아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좋아요, 저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원컨대 김두일 작가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본인도 동접자 수가 1000명이 될까 말까 막 그랬는데 요즘은 막 그렇게 몇천 명씩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요즘과 같은 분위기는 없죠, 사실은. 네. 그때 되면 정말 스패너를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소통하기는 정말 힘들죠. 네. 그러니까 요즘이 저는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뵙지도 못한 분들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고 교감을 하고 좋은 으쌰으쌰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좋은 게 없죠. 사람이 뭐 살면서 사람들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 얘기 이렇게 하고 그게 뭐 뜻이 통하는 거 뭐 기분 좋아지고 설레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거 느낌을 가지시고 저 축하해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그런 거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애니뭉보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조구몽님, 네, 책임감도 당연히 있죠. 한결이님,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민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심쿵 기자님, 제 심경수 TV 열공 시민 열공 방송에서 홍보하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뻔뻔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서로 지지해주고 의지가 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인사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네. 저희가 보통 이 인사만 나누면 보통 한 30분이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게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쉬는 그런 날이어서 뉴스를 그동안에 업데이트 못한 것들을 좀 보고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뉴스를 좀 많이 올렸는데 오늘은
정말 많은 뉴스들이 올라왔어요. 네, 김건희 씨 관련돼서도 올라왔고요. 어, 경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도 많이 좀 올라왔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내용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양이 엄청나게 많은 날이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마 가까이에서 시간이 좀 되셔서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시는 분들께서는 막 뉴스를 막 정말 이게 뭐 좀 괜찮은 뉴스들이 이거 뉴스 같은 뉴스들이 오늘은 많이 나왔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목한 뉴스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된 지가 한 달 좀 넘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 지지율이 후퇴하고 있어요. 빠꾸. 이게 정말 희한한 제가 그 여러분들께서 제 커뮤니티에 남겨주시는 댓글을 시간 되면 좀 체크를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윤 대통령이 오늘 뭐 자기 와이프 그렇게 다니는 거 뭐 컨트롤 못하는 게 자기가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그랬다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뉴스를 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다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도 너 같은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우리 지금 이렇게 깨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리더가 돼갖고 아무리 우리가 뽑았지만 말입니다. 0.74% 차이로 아까 안타깝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깨어있는 국민들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지 정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뉴스들은요 전부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띨띨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뉴스밖에 없었어요. 네. 전 대통령 처음이에요. 모르겠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공식이고 어떤 게 비공식이에요? 정말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공식 비공식을 왜 모릅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의 행동이 일정이 비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와 정말 저 사람이 검찰총장은 또 어떻게 했나 그런 의심을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생각 없는 인터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더라고요. 예. 그 뭐 또 도어스태핑이라는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자기가 또 그 허접스럽게 도어스태핑 하는 거를 또 흉내를 내겠다고 하는데 조만간 뭐 도어스태핑에서 사고 막 터질 것 같고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 그 박지원 의원도 그 말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조만간 저러다가 사고 난다. 사건 터진다. 근데 결국 터졌잖아요. 코바나 컨텐츠의 직원들 동행하고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본인이 공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인 거야, 연예인. 예. 연예인이 자기 매니저하고 코디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진짜 어이가 없는 뉴스가 오늘 올라왔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는 뭐 하도 웃겨갖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뉴스로 다 접하셨으니까 그건 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경제 위기예요. 마침 김두일 작가님께서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물론 그 전에도 김두일 작가님께서 그 글을 통해서 올려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총정리한 내용을 오늘 좀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래서 고금리에 지금 미국은 금리 올린다고 바로 이제 공식적인 발표 나왔잖아요.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그리고 환율 저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이라는 이 3고 시대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무슨 대통령이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야 대통령아 너 이거 지금 난리 났는데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뭐 끼적끼적 비상 대책을 한다니 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을 9번 하려고 하나? 구수? 그래서 무슨 나중에 시험 봐서 무슨 패스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영화 보러 다니고 빵집 돌아다니고 백화점 가서 신발 사고 할 거 못 할 거 다 하더니 인제 와갖고 큰 공급의 위기고 오래 갈 것이고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 뭐 인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 또한. 네, 살자님, 언론이 완전 문제인 건 정말 사실이고요. 와, 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로. 예. 자기가 대통령인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최동석 소장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뭐를 해야 될지, 대통령의 그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하고 뭐 그냥 또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조구목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아니 지금 멀쩡히 나라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그 멀쩡하던 나라가 한 달 만에 지금 한 방에 이렇게 순위 자체가 뒤로 막 밀리고 있다는데 평가가 3월, 4월, 5월에 측정한 결과가 그 국민들이 우리 민주시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아무리 2번을 찍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권자들도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2번 찍은 노인들 마찬가지죠.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들은 다 하나의 이유였어요. 나라가 문제가 많아서 세금을 너무 다 써서 북한에 너무 모든 걸 다 퍼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이것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뭐 촛불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나 다 아십니다. 네. 그 제가 여러분들 그 경제학자 아시는 분 경제학자 계시나요? 경제학과 최근에 우리 그 진보 진영의 경제학자 여러분 아시는 그 경제학자님 계시면 한번 올려봐 주세요. 살자님 바로 올리셨네요. 네. 그니까 교수님이죠. 그니까 교수님. 그 설명을 굉장히 쉽게 잘 해주시는 분.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보셨어요, 여러분? 리르 테네시님, 건국대학교 다니셨어요? 동문 선생 최백은 교수라고 하시니까 아마 건국대학교 동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다른 거는 모르고 저는 경제학 뭐 이렇게 숫자 다루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인데 경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정치하고 경제가 굉장히 맞물려 있고 우리나라는 안보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정말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니까 경제학에 대한 얘기들은 막 주워 듣는 편인데 최백은 교수님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세요. 비교적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들을 위한 중심으로 제가 그 쇼츠에 올린 것처럼 전여옥 씨 같은 그런 분들은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득권 중심의 경제적 논리를 갖고 있지만 최백은 교수님은 비교적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잘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봤고요. 오늘 제가 그 한 꼭지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한 3분여 정도 되는데 내용이 아주 실합니다. 제가 딱 보고 잘랐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최백은 교수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가파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가파르고 우리도 가파른데 그 물가 상승을 잡을 만한 대책 혹은 상쇄시킨 잡을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충격을 완화할 만한 대책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정치 실패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종전을 시키고 이걸 이제 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보는 게 취약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고소득층은 물가가 올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아요.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됐잖아요. 네. 이 내용에도 없습니까? 없죠. 사실 정부도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다.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민생 하는데 안정 10대 프로젝트 제목만 봤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주로 소개됐던 것들이 포기 세금 깎아주는 거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든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기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 관리 단계로요. 근데 위기 단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식량 기근으로 이제 수억 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좀 세심한 소득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요 단순한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중소기업 부채가 부동산 부채하고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지난해 4분기 이제 그 부채들을 그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21년 12월 말까지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그동안 쭉 소개했듯이 한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그렇죠.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별로 안 증가한 그러니까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 보수 매체는 계속해서 정부 부채 늘어난다고 공격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정부 부채는 주요 국가 중에 가장 적게 증가했고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담을 가계가 다 안아서 가계 부채가 주요 국가 중에 가장 크게 증가했죠. 예, 이런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요. 우리나라는 6.6%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22.1%포인트나 올랐다고요. 이게 저는 보수 매체가 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동원했던 논리 그 정부 지출을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예. 지출만 있으면 비난을 하고 예. 공격을 했는데 나라 돈, 나라 빚쟁이 된다고. 그런데 그 논리 덕분에 윤석열 정부가 폭탄을 안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 그때 정부가 적절하게 지출을 했으면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팬데믹 이후 2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한 12%포인트가 증가했는데 예.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0.5%포인트 안 증가했어요. 아니 그때 예? 반복적으로 교수님 예, 그렇죠. 하셨지만 국가가 국민한테 빚을 전가시킨 셈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죠? 그렇죠. 예. 나라는 빚을 져도 갚을 능력이 되지만 개인은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장이 적절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폭탄으로 온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내용 대략적으로 다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들 뭐 아시는 뭐 내용도 있으실 것이고, 비교적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결국은 이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지금 채팅창에서 다 써주신 홍남기 같은 그런 못돼먹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저지른 그 일들이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가계 부채를 늘리는 결과가 결국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현 정권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예. 지들이 뭘 하겠다고 그 문재인 정부를 솔직히 말해서 먹이려고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버티다가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몇십 조를 그렇게 쉽게 행정 처리를 해버리더니 결국은 그 영향이 지금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 제가 최백은 교수님 그 분석을 듣고 세상이 좀 그래도 공정하구나. 너네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너희들을 바라보게 될지를 한번 이번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결국은 지금 이 3고 시대에 전문가가 없는 윤석열 내각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 대처를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나아지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지시만 할 거예요. 관료들에게. 장관들이 쭉 앉아, 장관들이 지금 다 거의 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자기 아무것도 모르지. 지시만 내리고 결과만 이제 내놓으라고 하겠죠. 옛날에 뭐 전두환 때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지시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희 그 시민열공에서 취재한 것처럼 그 친인척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세금 빼먹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정말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 드러내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국가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뒤에 발생하게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러한 어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다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시민 기자가 돼갖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보하고 나누고 알려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원컨대 5년 이전에 뭐 무슨 일이 나야죠. 이대로 5년 가면 우리나라 진짜 거덜납니다. 거덜나.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인데, 국제적인 정세가 김 작가님이 올려놓으신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으신 글을 봐도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안보하고 경제가 정말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석유가 나옵니까? 무슨 뭐 다른 물질 자원이, 광물 자원이,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 자원이 뭐 좋습니까? 우리나라는 죽어라고 뭘 해갖고 부가가치 창출해서 그냥 원자재 수입해서 부가가치로 얹어갖고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라서 이 외교 관계, 그리고 수출입 관계, 뭐 금리, 그리고 유가, 환율 매우 민감한 국가 아닙니까? 그리고 플러스 안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거는 경제는 그냥 대기업에게 맡겨놓는 거죠. 예, 옛날처럼 대기업이 잘 살면 잘 되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 자기 모르니까. 그리고 안보는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고 일본하고 옆에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면 우리는 뭐 알아서 잘 되겠지.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니까 북한만 그냥 조져대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후보자 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전문가 불러다가 하면 되잖냐고. 자기가 모르는 게 있지만 전문가들 시키면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이 그 검사들 부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검찰들 캐비넷에 있는 거 하나씩 두 개씩 빼서 자기네들 말 듣게 하고, 뭐 그런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 결과는 오늘, 적어도 오늘 정도의 지금 뉴스 막 올라오는 거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이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저는 뭐 이거 뭐 정치적인 어떤 현황 분석을 잘한다거나 경제적인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막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준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지경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탄핵 마일리지가 점점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 마음이님께서 레피리님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레피리님 남기신 글은 제가 저 위에 레피리님 보면 뭔가 좀 이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 같기도 하고, 저분 정체를 모르겠어요. 저분이 근데 막 검색해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도 바로 막 알고 하는 거 보니까 저분 좀 이상한데? 누구지? 뭐 이상하다기보다 죄송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근데 좀 뭐 모든 약간 정보를, 그럴듯한 정보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렇게 막 올리시는 거 보면 아예 관련이 없는 그런 정보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오셔서 저렇게 좀 이런 좋은 말씀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 또 라이브 방송이 조금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들은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결이님 맞아요. 제 주위에도요. 저희 부모님도요. 요즘 엄청 스트레스 받으세요. 막 제가 얘기하면요. 엄청 저한테 화내세요. 그냥. 아유, 몽식이님 어서 오십시오. 포미님께서는 기자님, 그쵸? 뭐 적어도 전직 기자 정도는 되셔야 저런 인포메이션을 갖지 않으실까요? 네. 진짜 저희 부모님 엄청 스트레스 받으셔갖고요. 제가 뭐라고 요즘 대통령 뭐 어쩌고 하고 뭐 화물연대 뭐 이런 거 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막 듣기 싫어하세요. 되게. 예,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네. 한결이님, 저는 큰 소리 못 쳐요. 그냥 소심하게 저항할 뿐이에요. 예. 그래도 어쨌든 어제 MBC PD 수첩에서 한동훈 장관의 딸에 대한 그런 보도를 일정하게 했잖아요. 지난번에 정 PD님께서 미국 계실 때 먼저 그 한동훈 딸이 다녔나? 그 처형이죠. 처형이 갔었던 그 학원 캘리포니아 이제 그 동네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산호세에 있는 그 학원에도 가서 막 찍었던 거기를 갔더라고요. MBC에서 PD 수첩에서. 열린 공감이 진짜 빠르긴 빨라요. 그냥 바바바 해버렸는데 지금 한참 있다가 지금 어제 뭐 가서 뭐 보도한 것들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MBC가 그렇게 나름 하면 뭐 다른 데서도 좀 한두 군데서 더 받으면 보다 많은 우리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참, 꼬미 문님은 정신병자 취급 받으셨다고. 이지원님이요? 제가요? 고맙습니다. 저하고 처지가 비슷한 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막 한결이님은 쫓겨나는 줄 알았다고. 아유. 네시조니님, 그쵸? 열공법 막 갖다 쓰는 그러면서 말도 잘 안 해줘.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거. 자기네들은 뭐 레거시 이렇게 메인이다, 메인스트림에 있는 우리는 뭐 미디어다, 뭐 이러니까. 그럼 뭐 어쨌든 두 번째지, 그쵸? 열공에서 먼저 터뜨렸으니까 가서.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라도 이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예,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거의 방송 지금 한지가 벌써 1시간이 됐어요. 1시간 정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한 꼭지가 더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어느 정도 됐는데 방송을 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를 좀 하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1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포미님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을 카운트 해주시네요. 59분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확실히 몇 수 위인 것 같아요. 몇 수 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님께서는 정치 얘기만 하면 맞습니다. 정치 얘기는 기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다른 성향이 반대인 분들은 더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너무 이렇게 자리 잡아서 더한 것 같아요. 차라리 다당제가 돼서 뭐 이를테면 녹색당이라든지 정의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당들이 한 두세 개 더 있어서 이 정치 권력이 좀 더 분산되면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분화돼 있어서
아군 아니면 적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건설적인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인사만사에서 했던 것처럼 그 최 소장님 말씀처럼 독일처럼 좀 이렇게 좀 다당제 국가가 돼서 정치도 좀 이렇게 선진화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정의당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식의 네 저도 정의당 싫어요. 거기도 심혁 기자님과 심경수와 달리 거기도 심씨 여성분이 한 분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저희들한테 씻지 못한 상처를 지금 대선에서 줘서 저는 그분을 심씨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제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충 저희 집 분위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 경 대통령의 어떤 현재 경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뉴스공장에 나왔던 출연하셨던 최백은 교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뭐 부디 어떻게든 경 대통령만 윤석열 대통령만 생각하면 좀 못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가 망가지니까 극복은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올바른 그나마 합리적인 답이 아닐까 싶어요. 환율 올라가면 아주 저는 막 살떨려요. 제가 제 커뮤니티에도 오늘 올렸지만 제가 97년도에 미국 갔거든요. 유학하러. 근데 IMF가 97년도 가을, 늦가을, 겨울에 11월인가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에 미국 갔는데 그때 갈 때만 해도 제가 900원쯤에 갔어요. 미국을. 그래서 유학 가면서 이 예산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갔는데 IMF 터지고 11월, 12월, 1월이 되니까 환율이 800원, 900원이었었는데 1200원, 1300원이 되더라고요. 거의 한 반년 만에. 그래서 햄버거도 못 사 먹었어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햄버거 하나가 800원, 900원일 때는 4,000원, 5,000원이었는데 1,200원, 1,300원 되니까 햄버거 하나가 10,000원 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도 마음대로 못 사 먹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환율이 1,700원, 1,800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율, 제가 뭐 경제를 모르니까 다른 지표는 뭐 금리는 올라가나 보다, 금리는 내려오나 보다, 뭐 그렇게 하겠는데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피부로 느꼈고 유학생활하면서 미국 살면서 계속 환율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환율이 바탕이 되어야 제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미국에서 하는 모든 경제 활동에는 이 환율이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 그 환율이 어떻게 되면 내 생활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히 아는데 저는 그래서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 원 달러 대비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무엇을 초래할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개인적으로도 알고 그때 당시 IMF 때 한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알기 때문에 저 고금리, 고유가보다는 고환율에 대한 공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Before 711님께서는 그때 환율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 빠져나가니 50% 할인 뭐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저 때 IMF 때 등록금도 한 반 정도 깎았어요. 학교에 건의해서 너무 비싸니까. 예. 방법이 안 돼서 한국 학생들 전부 해갖고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반 디스카운트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힘듭니다. 이 경제 어려워지는 거 특히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좀 잘 버텨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좀 IMF에 준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꼭지가 있죠. 바로 그 이재명 의원에 대한 보복 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접하셨을 건데
지금 저희가 추측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보복을 정치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보복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저희가 아는 수준에서 두 가지 정도, 여러 개 중에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그 예전 산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장관의 그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기각이 돼서 일단 한숨은 돌렸는데 거기서 포기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이렇게 세우려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의원을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없는 대장동 건으로 그때 작성된 진술만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의원을 엮으려고 엄청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 대장동 얘기만 나오면 막 이 울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이 대장동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 꺼낸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내의 이낙연 개파들, 수박들, 소위 말하는 그들이 이재명 그때 당시에 대권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대장동 얘기를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이 이낙연 씨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박들, 이낙연 개파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미국에서 저렇게 싹 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이재명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쓰러질 분도 아니고 저는 극복을 하리라고 보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죠. 다행히 선거 막판에 우리 개딸들이 이재명 의원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돼서 우리 잼아빠를 아빠 따르는 개딸들이 돼서 우리 이재명 의원에게 큰 힘이 되었듯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좀 확산이 돼서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의원을 손가락질하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밭가리를 좀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슬슬 진짜 밭가리를 해야 될 시기예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미 그 준비를 착착 다 해왔기 때문에. 예. 저는 다른 루트로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알아본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게 벌써 몇 년 전부터라는 거를 저도 뭔가를 조사를 좀 해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 그거를 좀 조사하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었구나, 우리가.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안팎에서 시끄럽게 막 잡음을 만들어냈는데도 0.74% 차이로 우리가 졌다는 건 어떻게 말하면 이건 정말 이재명 의원의 승리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몇 년 전부터 이들은 준비해왔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리를 테네스님, 네, 기분 좋게 출발하시고요. 즐거운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간에 제가 오늘 올라온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대장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꼭지는 민주당 내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상한 소리들을 한 뉴스들이 올라왔어요. 그 와중에 이재명 안 된다. 송영길과 이재명이 출마를 해서 우리가 졌다. 이 회괴망측한 논리로, 아니 일반인인 우리도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해서 그나마 선방을 한 걸 우리도 아는데, 아무리 말이 안 돼도 그런 논리로 이재명과 송영길이 출마를 안 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출마를 해서 우린 졌다? 어떻게 그런 논리를 만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인사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뭐 당대표 뭐 하겠다.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썩었어요. 이제 회생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냥 저는 정말 어느 정도 충격이 좀 가해지면 좀 이렇게 살아날 줄 알았는데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할 그러할 인사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냥 온건한 정치적인 판단과 그러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따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 같아요. 과감하게 개혁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깨부수면서 돌파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떠한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국민의힘 쪽의 어떤 정치적 상황보다는 그쪽에 대한 어떤 울분이라든 그쪽은 뭐 그러려니 하니까, 그쵸? 그쪽 그 사람들 그러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입니까? 그러려니 하니까 하는데 오늘 민주당 관련돼서 올라온 기사들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어떤 기대 반, 호기심 반, 뭐 고소한 반, 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서는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는 참 울분을 금할 수 없었고, 이제는 좀 민주당에 대해서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기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기가 싫어졌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까지 다 이렇게 장악을 당해서 이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현재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우리 민주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철험의 몇 명 끝이에요. 그러고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자기네들이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민주당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혹시나 하는 어떤 기대를 민주당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뭐예요? 뭐 딴 거 있나요? 이재명 의원이 그냥 당대표 해야죠. 그런 쪽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제는 뭐 이거를 뭐 보고 서로의 상호 간의 어떤 의견을 뭐 취합하고 뭐 다 뭐 존중하고 뭐 같이 가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이제는 뭐 유일한 방법, 민주당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이재명 당대표 되는 것.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그래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그래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제가 좀 비판적인 그런 접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거의 같은 수준의 비판을 하려 합니다. 비난이 아니고요.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들 니네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 오히려 국민의힘은 신경 안 써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는 좀 쓴소리를 더 강력하게 하면서 여러분들과 의견도 공유하고 이 답답한 마음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좀 지지가 든든한 지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맞아요. 그 강한 민주당을 다 기대하시는.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한테는 잼님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그러한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의 깨시민들이 된다면 저희는 뭐 반드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양님 맞습니다. 저쪽에서 실수를 하고 진짜 뭐 건수를 제공한 게 한두 개입니까? 그래도 민주당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설마 혹시나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부로 이제 딱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주당은 이제 저는 이제 빠이빠이. 예. 그 이제 저는 오직 이재명 후보만 보고 가기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12시가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10시 45분쯤에 시작했으니까 1시간 15분 정도 방송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신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지금 158분 정도 계세요. 160분, 160명 정도 함께 계시고 기적이에요, 저한테는.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계셔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소곤소곤 또 중요한 얘기는 소곤소곤 이렇게 하면서 네.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우리 심쿵 기자님 안 가시고 계속 계셨네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심쿵 기자님, 심혁 기자님 고맙습니다. 또 수고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라이브 방송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